안녕하세요. 금성 호랑이 도사입니다. 오늘도 실관 사주를 가지고 사주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작년 겨울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상담도 하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분의 명식인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해서 제가 또 공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명조가 되고, 그리고 뭐 앞에 사주 여러 개 몇 개를 풀었지만 그 푼 사주가 전부 다 어쨌든 이런 묘의 어떤 그런 무상을 많이 짓고 있는 사주를 이제 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도 한번 풀어보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며 어떤 일이 전개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명식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자를 보면 무신이죠. 무신, 임술, 정묘, 을사. 신은 을사다, 그죠? 자, 이 사주가 제가 항상 보면 사주의 전체 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는 제가 항상 이렇게 먼저 보죠. 자, 천을기인이 병정, 해유다, 그죠? 해유니까 해유. 여기에 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이 술해. 술인데 보니까 술이 여기 하나 있네. 술이 이렇게 공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공망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이 공망의 번거로운 인자, 흑열의 인자, 이런 인자들이 반드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공망을 채우기 위한 해외 인자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이 공망이구나, 술이 또한 공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사주의 오행대세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목이 하나, 두 개, 목이 두 개, 그 다음에 화가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토가 두 개, 하나, 두 개, 금이 한 개, 금이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수가 한 개, 수가 이렇게 한 개.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개수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팁, 중요한 것은 이제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구름이 갖춰져 있을 때에는 어떤 일과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사주 팔자 명식에 글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글자를 쓰는 데에 서툴지 않다. 그래도 나름 익숙해 있다. 그와 같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 글자를 맛보았다. 그래서 당황스럽지 않다. 뭐 이런 형태로서 이 글자의 어떤 그런 오행의 대세를 가지고 글자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균형과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또 이 팔자 명조가 나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고 있는 명조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요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되 오행의 밸런스는 제가 항상 따져보는 게 그거다는 말이죠. 오행의 밸런스를 항상 따져본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물상적인 요소예요. 어떤 물상을 하고 있느냐. 계절에, 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정화, 등불, 불빛, 촛불, 별빛이라는 거지. 자, 수월이 되면 병화는 임묘합니다. 임묘한다는 얘기는 태양이 져서 내 등 뒤로 혹은 지구의 뒤편으로 물러간다는 얘기죠. 수월에 병화가 임묘해서 나의 등 뒤로 혹은 저 지구의 뒤편으로 물러가니 정화가 양지, 병화는 묘지지만 정화는 양지에서 서서히 길러지더라, 키워지더라, 육성되어지더라,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가 뿌리가 물론 급제지만 사이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급제이면서 정화의 왕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팔자가 우선 천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쭉 봅니다. 천간의 모습을 보니까 투간한 상관격에 상관경관, 상관정관을 하고 있죠. 상관정관. 즉, 이 무상을 보면 수월에 큰 산이 있고 큰 산에 호수가 이래 있어. 호수에 꽃이 피었고 꽃나무가 피었는데 여기에 꽃이 피어 있어. 그리고 대문 밖에는 사화라고 하는 아주 반짝반짝한 불빛이 있어. 유원지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사주가 되시는 거죠. 물이 임수는 술의 관대지가 되고
신금이 술을 장생시키면서 물이 항상 쫄쫄쫄쫄 나와서 물을 대주죠. 호수에, 수월이라고 하는 가을에 큰 산 밑에 있는 호수에 물이 쫄쫄쫄쫄 대준다. 물. 그러면서 꽃나무에 꽃이 피어있고 코스모스가 꽃이 피어있고 대문 밖에는 대문 밖 출입구에는 바짝바짝바짝 사람의 시선을 끌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나름 아름다운 명조라겠지. 산에 물 있고 꽃 있고 꽃나무 있고 꽃 있고 뭐 나름 괜찮은 사주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그 다음에 대운을 보면 해자축 대운을 넘어서 해자축은 관성대운이죠. 그죠? 수가 있는 관성대운이었고 임묘지는 인성대운. 인성대운은 공부, 도장권 혹은 명예를 지향해가는 그런 어떤 운이 되겠습니다. 이명조가 정임 한목을 하면서 정관을 취해오죠. 정관을. 관을. 정제에서 장생한 관을 정임의 한목의 강한 한목으로서 가져온다는 얘기지. 이 임수를 상관이 또 보호하고 있다. 이 지지에 보면은 상관생재하는 아주 구조가 상당히 괜찮아요. 가을에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괜찮은 구조를 보거든요. 상관생재하고 천간을 보면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관경관하는 이 특수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관을 취해오는 아주 구조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구조가 빠지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견기업에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 바로 밑에 이제 중견기업의 CEO입니다.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가족들 중에 보면 형제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자제 아들도 또한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상당히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제 만났단 말이죠. 정윤년에 만난 거죠. 정윤년에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대운 자체도 정화가 와서 여기서 정임 한목도 하겠지만 여기서도 정임 한목을 또 해요. 정임 한목을 해. 세운에서 와서 또 정임 한목을 또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비견이 이 관을 두고 다투는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관을 두고 다투고, 그 다음에 지지에 유금이 와서 신유, 금국을 짜죠. 신유술, 금국을 짜죠. 묘유충으로 또 날려. 또 사유축 금을 해. 이 지지 전체의 대세 자체가 모두 다 금으로 바뀌어, 금. 그죠? 금이 정화 입장에서 금은 제죠, 제. 그래서 이 정화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금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을목의 인성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전부 돌밭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쇳덩어리 돌밭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성이 뿌리를 내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인성에서 좀 문제 생기고 이게 이제 처궁이니까 처궁하고 그 다음에 금국을 짜버려서 금을 짜버리면 금국을 짜버리면 목을 해서 목이 다치는 그런 형상, 혹은 목이 꺾이는 형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쭉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어떤 일어난 일들을 또 상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일어난 일들하고도 좀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좀 해줬습니다. 또 올해 술이 와서 공망의 해가 되니까 조금은 좀 썩 좋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임수의 관은 무토가 와서 물론 토극수를 하지만, 이 임수는 무토가 왔을 때 더 빛이 난단 말이지. 무토로 말미암아 임수가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유년을 지나고 무술년이 되었을 때, 술이 이제 신유술하고 술을 또 동하게 만들어. 술을 동하게 만들고 묘술로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사술 원진하면서 술 속에 끄집어 넣어버린 거죠. 사가 뜨면 병화니까 이 병화를 술 속에 끄집어 넣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올해의 운을 예측하기를, 이 술이 왔을 때 술을 가지고 있는데 술이 왔을 경우에는 이 술의 글자를 동하게 만들어요. 동하게. 자, 술이 동한다는 말은 포태법상에서 술이 동한다는 말은 병화는
술이 동하지 않을 때, 술이 뚜껑을 열지 않고 술의 에너지가 동하지 않을 때는 있다가 술을 동하게 터치하고 술을 건드리게 되면 술 글자가 동하게 된단 말이지. 술을 동하면 포대법상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술이 동하니까 병화는 묘지에 들고, 술년에 술이 들어서 병화는 모지에 들고, 정화는 양지에 들고, 그죠? 을목도 묘지에 들고, 임수는 관대지에 들고, 무토도 묘지에 든단 말이지. 그죠? 이 술의 에너지를 동함에 말미암아 공망의 이런 일들이 공치고 망치고 하는 일도 되면서 이러한 글자들을 모두가 다 술의 에너지의 영향권 안에 들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속에서 움직여 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해년이 되면서 또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에 일어났던 작년을 거쳐서 일이 연결이 되었어요. 올해 일어났던 일이 회사적인 측면에서도 또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사에서도 또 일어나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좀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명절을 보시고,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가정사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개인적인 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해보고, 유튜브 댓글에 달아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공부를 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하시면 내일 제가 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일어났던 일들을 쭉,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또 한번 같이 한번 만나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사주 글자와 대입을 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심해 보시고, 팔자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다.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했던 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는 뱀이면서 뱀의 역할은 뱀은 어떤 일을 하냐면 껍데기를 벗어요. 껍데기를 벗어서 변화를 주고 사달이 되면 나무에서 꽃이 피어.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무쌍한 글자랍니다. 이 사 자체가 변화무쌍하고, 또 이런 사를 가지고 있으면 전공에서도 변화가 오고, 하던 일과도 변화가 오고, 또 뭔가의 어떤 그런 일의 추진을 할 때도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하고 묘는 묘진사하면 격각이겠죠, 그죠? 격각이고, 묘술합하고 묘신기문하면서 신유술로 이끈다. 뭐 신사적인 측면에서, 자, 이게 신자진수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년 월살이죠, 그죠? 월살. 신자진수로 들어가니까 육해살, 그죠? 그 다음에 신자진수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급살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이제 신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동화수가 있다는 거죠. 신사적인 요소에서도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올해 이제 술의 공망해가 왔으니까 이 공망과 관련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많이 했던 일들이 공치고 망치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쭉 한번 나열해 보시면 내일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은 제자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보고 코칭하고 육성을 해보면 3, 4년 공부하고도 사주팔자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뭘 보는 경우들이 있고, 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걸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육친, 신사, 포태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 글자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을 알아가지고 있다면 신통한 무기요, 가을의 길실의 인자요, 임수가 장생하고 사통팔달하는 자다. 사거리에 사통팔달하면서 재물이 움직이는 그런 거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신금이 하늘과 땅이 뚫려 있으면서 모두 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이 신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시간성, 공간성, 환경성, 위치성, 그 다음에 오행의 속성 등, 그 다음에 물상의 속성,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이해를 해야 이 사주 하나를 보더라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권 책에는 그 천간과 지지 이치를 쭉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글자는 얘기죠? 세금자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이니까 선역서 석정죠. 선역석자가 될 수도 있고, 세금자 될 수 있고, 선역서도 될 수 있고, 그다음 금자가 들어가는 한자에 든 그런 글자들. 이런 것들. 그다음 수가, 임수가 장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를 머무고 있는 이런 글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보이지 않았던 이 물상의 세계가 이 글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글자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죠. 그럼 이 글자를 통해서 빔 프로젝트를 쏘다시피 그 글자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물상의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글자의 깊이를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전에서 제가 풀었던 사주를 먼저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요거 한 10강, 20강 정도로 해서, 제 이권 책에 제가 썼던 천간론, 무상론, 천간과 지지, 이치, 글자 하나하나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내한테 완전 숙달이 돼야 여러분이 배우셨던 육친과 신사를 풍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육친은 이런 육친인데 그 육친의 글자의 속성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풍요롭게 사주팔자 명식을 해석할 수 있고 통변할 수 있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이제 제가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육성을 시켜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거를 탁 틔워주니까 사주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4개월 코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주 보는 무상한 관점에서 해주니까 그 이후에는 사주를 굉장히 편안하게 보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주 통변하는데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상론 천간과 지지, 이치 제가 썼던 그걸 가지고 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